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2020년이 됐네요. 오늘은 유료 문제가 아니고 한정스님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손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설명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차차로 각각 그 특징과 그 효과, 그리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을 때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통상 볼 수 있는 단순 승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정 승인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이 아류로 한정 승인에 아류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빼고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단순 승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승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협의분할을 통해서 아버님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단순 승인을 안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속 재산과 상속 재산도 받고 상속 부채가 있으면 상속 채무도 받게 되는 거죠. 한정 승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속 재산도 받고 상속 채무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속 채무를 안 받는 걸로, 한정 승인하면 상속 채무를 안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억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10억 다 받습니다.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좀 틀린 개념이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상속인이 아는 자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겠죠.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단순 승인에도 상속이 되겠죠. 근데 상속 포기를,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상속에서는 아예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당연히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 포기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 상속인의 지위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속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채무 역시 안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라면 사실은 가장 깔끔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상속 포기는 다른 개념이니까 이해는 하셨을 거고,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채무를 받습니다. 채무를 상속을 하죠. 이거는 단순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도 채무를 상속을 합니다. 문제는 채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빚을,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빚을 안 갚으면 노비를 삼을 수도 있고 또는 곤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대사회에서는 채무는 오로지 뭘로 책임지냐? 신체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책임을 집니다. 돈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 단순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에다가
내 재산, 예. 예. 내 재산을 합쳐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너의 돈 안 갚아. 피상속인이 나한테 네 아버지가 나한테 1억의 채무가 있으니 너네 상속인들이 돈 갚아라. 요구했을 때 안 갚으면 단순 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이든 내 재산이든 가리지 않고 경매가 들어옵니다. 막을 수는 없죠. 이것이 단순 승인의 개념입니다. 한정 승인은 채무는 전부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든 간에 다 똑같이 받습니다. 책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런데 책임의 범위가 상속 재산으로 한정이 됩니다. 채무는 다 받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지겠다. 이게 한정승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상속받은 재산만 갖고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 재산으로도 부채를 변제하느냐가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단순 승인은 내 재산으로도 상속 채무를 변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만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한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한정 승인을 받으면 뭐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갚는 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다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빚을 갚을 채무가 있는 건 당연한데, 내가 스스로 갚지 않는 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문제를 또 파생시키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피상속인 사망을 하셨는데 신한은행인가? 네, 6천만 원을 6천만 원이 아니었구나. 네, 3천만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 받은 사람이. 이걸 내 돈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원래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무는 다 받거든요. 채무는 상속을 받은 겁니다. 다만 내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만 못할 뿐이지 채무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채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제를 한 거거든요. 예. 상속 포기자는 채무가 못 받으니까 뭐 변제를 해도 비체 변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채무가 없는데 채무가 있음을 잘못 알고 변제했을 때 비체 변제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정 승인자는 명확하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한정 승인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채무는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채무에 안 갚아도 되는데 갚았을 때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내가 피상속인의 채무는 다 받지만 그렇다고 내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채권자가 내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나는 오로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변제를 하면 된다. 채권자가 이 한정승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때 대응만 적절히 하시면 판결문에 한정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판결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문 갖고 내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내 재산을 경매하려고 신청서를 채권자가 넣으면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 상속 포기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고 한동안 그 동영상 촬영이 제가 바빠서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자주 그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